한국GM이 오늘 오후 주주총회를 열어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을 전담할 신설법인 설립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한국GM 노조는 사측의 주주총회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주총장 입구 봉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고용세습 의혹이 공공부문 전반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조만간 벤츠와 자동차 샤시 모듈, 이른바 하부뼈대 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총 9년 동안 212만 대 분량의 부품을 공급할 걸로 알려져 이대로 계약이 체결된다면 단일 품목 공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SBS CNBC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13%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오름폭이 8.27 대책 발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연이은 부동산 규제에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희 씨가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GM이 오늘 오후 2시 법인 분리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노조 측이 출입처 봉쇄에 나섰다고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한국GM 부평본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주총 시간이 좀 더 가까워졌는데요. 바뀐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부터 이곳 50여 명의 노조원들은 주총 개최가 예상되는 본사 건물의 세 곳의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노조원들은 여전히 회사 곳곳에서 구호를 외치고 또 플래카드 시위를 이어가는 등 본사의 법인 분리 방침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노조원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생산부문과 연구부문으로 나누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게 되면 생산부문은 하청지로 전락할 거고요. 집에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죠. 당신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는 거냐, 아빠 회사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걱정도 많이 하죠. 네, 오늘 주총에는 누가 참석할 예정이죠? 네, 오늘 주총에는 대주주인 제네럴 모터스와 2대 주주인 산업은행, 또 3대 주주인 상하이자동차 관계자 등 최대 2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이곳 부평 본사가 주총 개최지로 유력히 점쳐지는데요. 한국GM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나 또는 산업은행 등 서울에서 개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GM이 비상장사인 만큼 공시 의무가 없어서 오늘 주주총회 개최 시간과 정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는 저희도 계속 파악 중에 있습니다. 오늘 참석자들에게는 주총 시간과 장소가 개별 통보된 것으로 확인됩니다만 언론의 관심이 과열되면서 막판에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조가 이미 총파업 준비를 마친 만큼 오늘 주총에서 법인 분리 안건이 통과된다면 노사 갈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GM 부평 본사에서 SBS CNBC 안지혜입니다. 한국GM의 노사 갈등이 다시금 불거진 건 연구개발 부문의 법인 분리 탓입니다. 한국GM은 악화된 경영난에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하지만 노조는 먹튀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인 분리 표현이 좀 어렵긴 한데 쉽게 말하면 이제 회사를 쪼갠다는 회사를 얘기잖아요. 쪼개는 거죠. 네, 알려진 바로는 이제 사측이 인천 부평 본사의 디자인 센터와 네. 기술연구소를 통합해서 별도의 법인을 만들겠다. 이 한국GM의 이 결정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약간은 수상합니다. 지금 노조의 걱정도 일리가 있고요. 그렇군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네. 한 회사 안에 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부서와 그걸 뭐 시제품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생산을 하고 마케팅 영업을 하는 부서로 일관돼 있는데 이 중에서 어찌 보면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죠. 신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R&D 파트를 따로 떼서 연구소를 법인화하겠다. 네. 그럼 남는 게 이제 제작 생산 쪽만 남잖아요. 그럼 규모는 항상 생산 파트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수순 이후에는 이 생산 영역에 구조 조정이 일반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회사를 사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분리하는 게 아니라 네. 경영 악화 때문에 분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분리 이후에는 반드시 다음 수순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노조의 우려도 그냥 단지 노동자들의 불안감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사측은 오늘 오후 예정된 주총을 정상적으로 개최해서 법인 분리의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이쯤에서 이제 궁금한 건 과연 법인 분리가 한국GM이 주장하는 경쟁력 강화와 경영 정상화에
어떤 도움이 줄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그런 도움이 있다면 네. 적어도 이것을 이제 이 노측과는 협의하지 않더라도 지금 오늘 주총을 열어서 결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주요 주주들에게는 사전 브리핑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예를 들어 산업은행 같은 산은이 지금 17% 대주주입니다. 네. 이 지난번에 특별 결의권도 가지고 있어요. 비토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월에 이제 경영 정상화 때 합의한 거죠. 산은이 통보받은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은도 지금 뭔가 불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내부적인 결정인데 이렇게 긴급하고 중요한 것을 아주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되는 내부적인 결정이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오늘 주총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겠습니다만 법인 분리의 어떤 명분, 당위성 이런 게 충분히 공유가 될지 좀 물음표가 찍히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렇게 분리되면요. 연구개발 부서에 주로 에너지가 모아지게 됩니다. 생산부서는 좀 단순 작업이기 때문에 네. 여기는 오히려 더 분리 계열로 하거나 아니면 구조조정을 하면서 외주화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조금은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네. 평론가님 말씀대로 지금 이제 한국GM이 진행하는 이 방식이 그렇게 썩 뭐라 그럴까요?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네, 전공법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노조는 당연히 고지것대로 지금 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일 테고요. 네. 만약 이제 법인 분리가 추진되면 총파업으로 가겠다는 게 노조의 계획입니다. 먹튀의 의혹이 있다. 이게 노조의 입장인데. 먹튀 의혹이 있죠. 한국 네. GM 지금 문제지만 이 GM 전체를 놓고 보면 GM 본사는 과거에 여러 나라에서 유럽이라든가 또는 호주라든가 먹튀의 경험들이 지금 그렇죠. 있어요. 그런 선례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미 올해 들어와서 군산공장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천 부평, 군산 그리고 또 하나 창원에 대형 공장이 3개가 있는데 이 중에 군산 하나는 벌써 날려버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인천 부평에 디자인 센터와 연구 파트를 법인 분리한다. 그럼 이게 점점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고 먹튀에 대한 의혹이 있는 데다가 지금 산은은 오늘 저걸 확인해야 됩니다. 5월에 경영 정상화를 합의하면서 네. 이 GM이 계속 요구했던 게 자, 투자를 더 확대해달라는 거였잖아요. 돈이 그렇죠. 없다. 네. 8천억을 넣습니다. 8천억은 어디로 갈까요? 생산 부문으로 투자될까요? 아니면 연구개발 부문으로 그러네요. 투자될까요? 충분히 분리된 가질 수 법인에서 있는 어디로 갈지 궁금증이네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결국은 먹튀를 하면은 근로자들만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도 바보가 되는 것이다. 그러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법인이 분리가 되면 아까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정리해고 수순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의혹이 당연히 불거지죠. 그러니까 잠깐 제가 아까 그냥 경영학 교과서적 표현으로 네. 분리하고 나면 생산 영역은 네. 구조조정을 하고 다운사이징을 하고 외주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 GM 같은 글로벌 기업은요. 이 외주화라고 하는 게 하청, 재하청, 국내의 생산 구조의 어떤 외주화뿐만 아니라 네. 생산 기지를 언제든 해외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또 코스트가 낮은 곳으로 옮겨 다니는 그렇죠. 게 경영적으로는 일반적이죠. 네. 경영 악화 때문에 자른다. 몸통과 머리를 분리한다. 그럼 몸통을 남길 것이냐 머리를 남길 것이냐. 대부분 머리를 남깁니다. 그렇겠죠. 몸통을 없애버리거나 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주총에서 결의가 있기 전에 굉장히 좀 정확하게 어떤 플랜인지를 확인하고 이게 공론화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산은이 이게 한 방을 맞은 모양새가 된 게 아까 비토권이 있고 특별 결의에 대한 이제 행사권을 가져왔다고 했는데 신기하게도 지금 자산의 취득이나 매각, 양도에 대해서는 들어있는데 네. 이 법인 분리에 대해서는 비토권이 없어요. 아, 매우 묘한 그렇군요. 지점을 지금 한국GM이 치고 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산은이 지금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오늘 17% 대주주로 네. 주총에 들어가더라도 이 법인 분리를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오늘 아침에 이 기사를 보면서 매우 신기한 지점이다. 그러네요. 우리가 좀 주안해야 되는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허점이 있는 부분을 지금 GM이 치고 들어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런 드는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산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은이 오늘 뭐 이제 주주니까 대주주니까요. 네. 이 주주권 행사를 할 때 나머지 외국 자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GM의 경영이 이끌어가는 대로 결정이 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산은은 오늘 검증을 철저하게 하는 게 그 역할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노조 측의 불안감도 좀 잠재워줘야 되고요. 네. 아하, 한국 GM이 지금 결정하는 법인 분리가 먹튀가 절대 아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하다면 약속이라든가 뭐 보증이라든가 혹은 이제 계획의 내용들을 또 노조에게도 요즘에 노사 상생을 지금 해야 하는 기업인데 설명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안감을 없애야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그런 한국 GM 상황이 워낙 뭐 어려워가지고 지금 네. 낙관을 할 수가 없는 오늘 상황인데. 좀 불안합니다. 별일이 없기를 그러게요.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사 협상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 별 설명 없이 네. 투명하게 어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먹튀 논란, 먹튀 가능성을 남기고 오늘 분리가 가결된다면요. 아마 노조 측의 총파업을 막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벌써 정상화 반을 선언한 지 지금 반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일이 맞습니다. 벌어지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이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선영 기자. 네, 윤선영입니다. 네, 고용세습 논란이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인천공항공사의 협력업체 6곳,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우선 인천공항의 경우 지난해 5월 이후 협력업체 6곳에서 14건의 친인척 비정규직 입사가 있었는데 시기상으로 보면 인천공항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한 직후입니다. 국토정보공사에서는 직원의 배우자와 아들, 형제 등 이 직계 가족의 정규직 전환 사례 19건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고용세습 논란이 확산되면서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야권에서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보수 야권은 이 문제를 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 문제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국감대책회의에서 강도 높은 국정조사를 통해 누가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아갔는지 반드시 그 실체를 가려낼 것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중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한국당뿐 아니라 야 3당이 연대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어제 서울시 국감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박원순 시장의 책임론이 대두됐습니다. 정규직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박원순 시장의 책임이 있다. 또 박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관계자들의 자리를 챙겨주면서 채용 비리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박 시장은 서울시 감사가 아닌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내부 인사위원회를 열어 채용비리 부정합격자에 대한 처음으로 합격을 취소했습니다. 단독 취재한 박규준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2015년 공채에서 학력 허위 기재로 부정하게 합격했던 직원들에 대해 합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5일 내부 징계위원회인 인사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부정합격자인 박모 씨에 대해 합격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석헌 원장이 어제 이 결정을 최종 결재함으로써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제재가 확정이 된 건데요. 금감원에 따르면 채용비리 문제로 부정합격자가 징계 면직이 된 적은 있었지만 합격이 취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례적으로 합격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그 근거는 뭡니까? 네, 2015년 지원 당시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점입니다. 박모 씨는 서울의 한 대학 학사와 지방의 모 대학 석사를 나왔는데요. 지원서에는 지방의 모 대학 학사와 석사를 나왔다고 적어서 지방 인재로 분류가 됐거든요. 이게 최종 합격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금감 관계자는 채용 공고에 학력을 허위 기재하면 취소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합격 취소 결정을 했다면서 최종 제재 문서를 박모 씨가 우편 등으로 전달받은 즉시 퇴사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규준입니다. 현대모비스가 독일 자동차 업체 메르세데스 벤츠와 조만간 자동차 부품인 샤시 모듈의 공급 계약을 체결할 전망입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단일 품목으론 현대모비스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인데요. 주주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대종 기자. 네, 이대종입니다. 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할 부품이 어떤 건가요? 예, 자동차 샤시 모듈이라는 부품인데요. 자동차의 하부 뼈대를 구성하는 부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자동차 하체 뼈대격이라서 내구성과 강성이 매우 중요한 부품인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총 9년 동안 벤츠 차량 212만 대 분량의 샤시 모듈 부품을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이 이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단일 품목으로는 현대모비스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납품 계획도 취재가 됐습니까? 어디로 공급할 걸로 보이나요? 예, 현재 벤츠의 미국 그리고 헝가리 공장 두 곳이 유력합니다. 벤츠는 최근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는 등 새로운 수익 활로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유럽의 헝가리 공장에서는 C클래스 차량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현대모비스의 수주 실적도 크게 올라갈 전망인데요. 현재 모비스는 올해 해외 완성차 부품 수주 목표를 70억 달러, 오는 2022년에는 100억 달러 목표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대종입니다. 서울에서 아르바이트 급여가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남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올해 3분기 서울 지역 채용 공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시간당 평균 급여는 8,484원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954원 높았습니다. 구별 평균 시급은 강남구가 8,757원으로 가장 높았고 동대문구와 영등포구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교육부가 오늘부터 유치원 비리 신고 센터를 운영합니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 도육교육청은 오늘부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접수하고 이들 유치원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25일까지 실명으로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번 주에도 둔화됐습니다. 8월 마지막 주 이후 6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아무래도 규제 효과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8.27 대책에 이어 9.13 부동산 대책까지 이어지면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13%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 8월 마지막 주 0.57%를 기록한 이후 6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예상보다 강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에 집값 오름폭이 크게 둔화됐지만 매도 대기자들이 호가를 낮추지 않으면서 오름세는 유지됐다는 평가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값도 한 주 전 0.16%에서 0.08%로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송파가 0.3%, 성북과 구로, 노원, 서초 등이 0.2% 안팎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가격 상승세가 꺾이면서 강북과 도봉, 동작, 성동, 영등포 등 5곳은 보합으로 전환됐습니다. 네, 조 기자, 수도권 쪽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신도시와 경기, 인천 역시 각각 0.08%, 0.04% 상승에 그치면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크지 않았습니다. 신도시는 서울과 인접한 평촌과 산본이 각각 0.17%, 0.15% 올랐고 분당도 0.04% 상승했습니다. 경기와 인천 지역은 의왕과 구리, 광명 등이 0.1%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세시장은 가을 이사철이 무색할 만큼 조용했는데요. 서울이 0.03% 오르는 데 그쳤고 신도시와 경기, 인천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가 확산될 조짐입니다. 삼성생명과 하나생명에 이어서 미래에셋생명도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지급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미래에셋생명이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권고를 거부한 이유는 뭡니까? 네, 미래에셋생명은 삼성생명, 하나생명과 마찬가지로 법적 판단을 기다려보기로 했는데요. 미래에셋생명은 외부 법률 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치는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소지급과 관련한 야권의 추가적인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은 하나생명과 유사하고 미래에셋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할 규모는 약 200억 원입니다. 김 기자, 이렇게 되면 금감원과의 갈등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삼성생명과 하나생명에 이어 미래에셋생명이 세 번째로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권고를 거부하면서 금감원과의 분쟁이 확산되는 모양새인데요. 미래에셋생명의 이번 결정이 보험업계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형사로 불리는 미래에셋생명이 대형사인 삼성생명과 하나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한 동일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들도 법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20개 보험사는 금감원의 분조위 결정에 따라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모두 7,747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K뱅크가 사전에 내정됐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예지 기자. 네, 강혜지입니다. 네, K뱅크 사전 내정 의혹, 이거 어떤 내용이죠? 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정부가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K뱅크를 내정하고 평가 결과를 짜맞췄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당시 KT와 카카오, 인터파크가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고 금융감독원이 외부평가위원 평가 후에 같은 해 11월 29일에 예비인가 사업자를 발표했는데요. 박 의원에 따르면 발표되기 9일 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수첩에 3개 컨소시엄의 평가 점수가 적혀 있었고 이 점수가 박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외부평가위원들의 세부 심사평가 결과표와 같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의원은 또 한국관광공사가 기재부와 사전 협의 없이 K뱅크에 80억 원을 출자한 것과 최순실 씨 등이 KT 임원 채용에 관여한 점 등을 들어 KT와 박근혜 전 정부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K뱅크가 내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의혹에 대해서 KT와 금융당국은 어떤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어제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황창규 KT 회장은 일체에 청탁한 일이 없다면서 박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당시 평가위원회는 금융과 IT, 핀테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정부와 금감원 인사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 평가 결과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면서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어떠한 조사에도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강혜지입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증시가 또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와 함께 중국과의 무역 갈등 우려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코스피가 장중 한때 2120선까지 무너지면서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죠. 현재는 코스피 0.27%, 0.32% 하락해서 2140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 역시 0.3% 하락해서 72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지금 2140선까지는 올라온 코스피 현재 보시면 개인과 기관의 동반수 매수세 이어지고 있지만 외국인의 팔자 기조에 약간 밀리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가장 변화가 큰 특징주 위주로 보시겠습니다. 우선 중국의 경기도나 우려에 중국 소비주가 급락했습니다. 보시면 아모레퍼시픽과 호텔신라 각각 1% 넘게 떨어진 모습이고요. 국제유가 급락으로 정유주도 하락세입니다. SO일과 SK이노베이션도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세계 INC는 3분기 실적 개선 소식에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금 보시면 개인과 기관에 마찬가지로 동반수 매수세 이어지고 있지만 외국인이 홀로 150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 특징주 위주로 보시겠습니다. 우선 액트가 대규모 유상증자 철회 소식의 약세입니다. 현재 2.72% 하락한 상태고요. 삼보모터스는 자회사 상장 철회 소식에 급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